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경찰 윤리란 무엇일까요? 제가 경찰 윤리를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수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서 볼까요? 성고문을 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이른바 언론은 이를 외면했다. 그러니까 경찰의 조작이 얼마만큼 거짓이고 얼마만큼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하고 나 개인이 이렇게 아파해야 될 문제를 바라봤다기보다는 전체의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직장 여성들이 당하지만 말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좀 힘내서 싸울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다.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고 볼 수 있는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경찰 윤리란 게 뭐냐?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되게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은 생명과 신체, 재산 이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찰의 권한 남용의 위험도 크고 경찰 부패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경찰의 업무 수행에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높아야 돼요. 경찰은 민주주의에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 위에 그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 윤리 강령은 경찰인들이 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덕적, 정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표대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정신적으로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경찰 윤리 강령이랍니다. 강령. 경찰 윤리의 개념은 윤리라는 용어는 그리스의 에토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윤리의 본래적 기능은 어떤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서 규범이란 거는 법적 규범이 있고 사회 규범이 있죠. 근데 이 규범이란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강력한 규율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에게 강력한 권한과 상당한 재량성이 주어지므로 합리적 판단, 자율적인 반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자율적인 반성. 자, 이 부분 한번 짚고 갈까요? 자율적인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일본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잖아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반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적인 반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폭력 현장, 공권력 집행 현장, 수사 현장, 사람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현장, 많이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도덕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욱 발달된 도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경찰 윤리의 철학적 기초를 볼까요? 인권에 대한 관념을 경찰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경찰 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대 정치학자 오스틴 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든 아니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된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이든 아니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인간의 권리, 즉 범죄자도 인간의 권리에 법에 규정된 권리 보장을 받으면서 처벌돼야 되겠죠. 법적 테두리 안에. 또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고요. 법적인 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헌법과 법률은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 현대 정치학자 오스틴 레니는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에 소개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의 주장은 살펴보면 사람의 이성적이고 본성적인 유일한 행위 방식은 자기의 우리 이익 추구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게 사회의 행위 방식이 되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반대편으로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코는 타협 이론입니다. 타협. 클라우코는 타협 이론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욕망대로 멋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멋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적인 얘기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트라시마코스는 투쟁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 클라우콘적 이론은 타협 이론. 두 이론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이기심에서 발생하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트라시마코스는 투쟁적, 클라우콘은 타협. 투쟁할 거냐, 타협할 거냐. 근데 둘 다의 본질은 자기 이익 추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투구하다 보니까 투쟁하면 누군가는 다치고 피를 흘린다. 피해를 본다. 하지만 클라우콘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클라우콘의 타협 이론이냐, 트라시마코스적 투쟁 이론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각자 자기 일만 잘할 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잘해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맡은 직분, 너의 맡은 일을 잘해라. 그러면 공동체의 조화의 최선의 상태로서 공동체 수립의 기원을 가지는 올바른 정의가 나타난다. 즉, 각자의 직분의 성공적인 수행은 개인에게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되고 이게 공동체 선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제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 일에 좀 잘해다오.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자, 이렇게 고대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성품과 행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변해간다. 17세기 유럽의 자연주의에는 천부인권, 우리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천부인권. 하지만 이 천부인권 사상이 계몽주의에 들어서서는 신중심 세상을 인간중심, 이성을 강조하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관.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몽주의였다는 거죠. 17세기의 천부인권 사상이었다면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 나왔죠. 합리적 사고가 나온 거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상의 본질은 근래 윤리학의 창시자는 칸트 완성됐는데 칸트는 인격적 가치와 자율이란 논제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타인도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칸트, 타인도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자체로 인간은 존중하게 만드는 본래적 가치가 있다. 칸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우받아라.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법적 표현이 바로 인간의 권리,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빈부에 의해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로만 누려야 하는 생리적이고 천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986년 부천 송고문 사건, 방금 우리 영상 봤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우리 서울의 숙대 앞에, 용산의 숙대 앞에 보면 인권센터가 있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현장이 있죠.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인권침해 사건들입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윤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야 되고 인간은 인권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권 중심의 경찰 윤리를 펼쳐야 합니다. 첫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